자자자, 따끈따끈한 책 대령이요. 사람의 마음이 증폭함에 따라 힘을 얻고 몸이 변한다. 이게 바로 뒤틀림이라는 현상이야. 예전 로보토비사에서 환상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이지. 뒤틀림이 환상체라고? 과정은 비슷하지만 본질에서 달라. 환상체는 매개체가 된 사람이 스스로 발현한 게 아니었으니까. 누군가의 의지로 마음을 끄집어낸 게 환상체라면 뒤틀림은 자신의 의지로 발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죄다 저런 괴물이 잠들어 있다는 건가? 나중 가면 개나 소나 뒤틀려서 난장판이 나겠군. 강렬한 계기가 필요해. 우는 아이가 된 새벽사무소의 필름만 봐도 감정 증폭이 필요했거든. 무언가 조건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낸 변수였지. 변수라고? 엔젤라가 탈취한 빛 말이야. 7일 동안 온전히 세상을 비췄다면 이런 부작용도 없었을 거야. 그렇군. 어중간한 잘못을 저질렀어. 안 하느니만 못한 짓을 한 것 같아. 수습할 방법은 있어? 뿌려진 빛을 회수해 온전한 7일치의 빛을 뿌리는 것. 엔젤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걸. 엔젤라가 그랬어. 다시 회수할 때까지만 유보해달라고. 분명 엔젤라도 찾고 있겠지. 그러고 보니 넌 엔젤라가 시간을 달라는 것에 동의했다고 했지. 어째서 찬성한 거야? 네가 말한 것처럼 계획이 틀어졌는데도. 분했지만 믿고 싶었어. 엔젤라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아이고, 성인 군자시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화내고 원망하고 싶어. 하지만 에녹이라면 이랬을 거야. 조금만 더 믿어보자면서. 대단하네. 나보다 훨씬 강해. 난 그러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멀리 바라보지 못하거든. 너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분명 멀리 볼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견뎌보자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 응원 고마워, 꼬맹이.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고. 이번에 발생한 뒤틀림. 우는 아이는 피아니스트만큼은 아니지만 꽤 큰 피해를 내고 있어. 우는 아이는 뒷골목이 아니라 V사 둥지에서 발생한 개체이기에 여러 협회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현재까지 사상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8만여 명쯤 된다는군. 그래도 30만 명을 쓸어버린 피아니스트보다는 낫네요. 아니, 피아니스트보다 심각한 일이다. 구구 뒷골목 거주 지역을 초토화한 피아니스트와는 다르게 우는 아이는 둥지 안에서 발생한 것이 치명적이지. 그래,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둥지니까. 그것보다 샤오, 언제 왔어? 일과도 비상이 걸려서 말이야. 이과의 의견을 들어보러 왔다. 샤오 부장님도 솔직하지 못하네요. 세실. 어쨌든 협회장의 눈초리가 따갑겠군. 메이, 현재까지 보고받은 우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해줘. 네. 우는 아이의 원형으로 추정 중인 필립은 새벽사무소의 해결사였습니다. 새벽사무소는 V사 둥지에 있는 4등급 사무소였고요. 리우협회 직속사무소로 구성이나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곳에 살바도르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한때 잘 나가긴 했어도 이제는 한물 간 영감이죠. 그보다 중요한 건 새벽사무소는 도서관에서 모든 해결사가 사망하고 폐업했습니다. 단 한 명, 필립만 빼고 말이죠. 필립은 5급 해결사였습니다. 살아남은 필립은 협력관계인 쐐기 사무소에 찾아갔고 쐐기 사무소도 도서관에 먹혔지. 지금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너무 과한 추측이 아닌가? 그저 추측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도서관 근처에서
어떤 대리석 조각상 하나가 울고 있는 걸 본 해결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는 소리가 저 멀리서도 들렸다고 하니 한참을 큰 소리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각상은 점점 형태가 변하더니 설마 필립으로 돌아온 건가? 예,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한 해결사가 기억하고 있는 외관과 서류상 나와 있는 필립의 모습은 일치하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를 갖춘 것의 피부나 옷 재질 전부 밀랍이었다고 하더군요. 인간이 아니었군. 그리고 필립은 V사 동지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로 돌아와 다시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사무소를 제외한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보고받은 모습에서는 전혀 원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모습이 변하는 뒤틀림들도 많으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렵네. 샤오, 어떻게 생각해? 확신이 서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군. 도서관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기도 하고 뒤틀린 이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역시 그렇겠지. 이 일로 V사에서 리오 협회 전체를 고용했다. 뒤틀림과 관계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습득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처분하라고 하더군. 당분간 도서관에도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지. 날개로부터 의뢰니 협회장이나 지부장들은 좋다고 받아들였겠군. 한동안 도시의 모든 골목마다 피바람이 몰아치겠네. 이과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예정이지? 우리는 당연히 도서관부터 시작하려고 해. 인원이 인원이다 보니 도서관에만 집중하지 않을 거고. 일과는 어때요? 일과는 협회장이 지목한 우누나이 소가부터 시작한다.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 처음부터 고생이 많아. 샤오라면 걱정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 로에 부장님도 참 협력 사무소들도 꽤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샤오 부장님께서 나서는 거니 전혀 걱정할 것 없죠. 그런 모습이 되어서도 인간이었던 기억은 남아있는 건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환상체도 여럿 있었으니까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야. 하긴 나머지 녀석들도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었지. 다시 보는 장면이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네. 저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 나름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무너질 테니까. 원래부터 불안정한 사람이었으니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거야. 그런 거군.
직접 도서관으로 찾아오다니. 어떤 협회길래 그래? 저 녀석들은 전면전에 강한 전쟁 특화 전투 협회야. 저번에 봤던 시협회 녀석들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편해. 시협회의 입장에서 도서관 접대가 전략상 불리한 편이었다면 리우 협회에는 안성맞춤인 격이지. 각 협회가 맞는 일이나 분위기에 따른 전략이 있다는 거야? 그래, 둘의 전략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니까. 협회 내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 보였어. 아까 꽤 높아 보이던 사람들도 도서관으로 올까? 그건 내가 모르지. 하지만 온다면 고생 좀 하겠는데. 그렇구나. 어쨌든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으니 고생해줘. 최근 들어 엘사 둥지를 중심으로 뒤틀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 사무소들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합니다. 뒤틀림 처리는 물론 도서관에 관련한 일들까지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 그렇기에 우리 리우가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부장님, 이번에 일과에서 뒤틀림 관련 자료를 하나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걸 위해 너희를 부른 거니까. 뒤틀림에 대한 정보를 남기기 위해 기록을 하는 건 둘 다 알고 있지? 예, 기록은 하되 그 내용은 M사 특이점인 월광석을 몸 가까이에 둔 사람에게만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임무를 위해서라도 필수로 지니고 있어야 하니까 상관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료가 아닌가 보네요. 저희에게 공유하시는 걸 보면. 맞아. 영상을 보는데 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우 일과는 오느나이 생포 작전에 실패했다. 설마 전멸입니까? 아니, 놓친 거야. 하지만 일과 그것도 샤오 부장님께서 놓치실 정도면 도시 악몽 정도가 아닐 겁니다. 혹시 등급이 오르기라도 했습니까? 우선 영상부터 보도록 하자. 이 부분부터. 다들 정신 차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방금 우누나이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걸로 더 날아다닐 순 없겠지.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 밀어붙이도록! 부장님, 옆에 뭐? 불쌍해라. 고작 이런 애 하나 잡겠다고 리우 일과가 나설 정도라니. 네 내면에 흐르는 순수하고 깨끗한 선율을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푸른 잔향. 안녕, 오랜만이네. 그렇지? 인사가 여전히 호전적이야. 또 무슨 사건을 일으키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얌전히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난 그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저 가여운 친구를 데려가려는 것뿐이야. 상처투성이에 버림받고 이제는 너희 같은 사람들이 처리하려고 하잖아. 슬프네. 그저 울고 싶었을 뿐인데. 대신 눈물을 흘려주고 싶은 심정이야. 헛소리 집어치워! 넌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너 정도 되는 해결사면 굳이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가짜는 짓을 벌이고 다닌다면 아무리 특색이라도 언젠가 처리하란 명령이 떨어질 거다. 부족함이 없다. 처리당한다. 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 겉으로 보이는 풍족함이 전부는 아니지. 내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비어 있어. 그 빈 공간은 쓸데없는 거로 채우려고 하면 점점 더 넓어져서 날 조여와. 그래, 그 공간에만 있어야 할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거야. 난 찾은 것 같거든. 하지만 아직 손에 넣지는 못했어. 하루빨리 그 빈 곳을 채워 나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네. 아, 내게는 있다고 했나? 소중한 사람. 입 놀리지 마. 그렇게 노려보면 농담도 못하겠어.
오늘은 서로 속 드러내는 일 없었으면 좋겠으니 이 무서운 친구 좀 치워주지 않을래? 한 가지만 묻겠다. 대체 저런 괴물을 데려가서 뭘 하려는 거지? 꽤 재미있는 질문을 하네. 누구나 불쌍한 것을 보면 데려가서 예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이잖아. 나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흥미로워 보이고. 그렇지 않아, 오스왈드? 지금은 시큼한 향이 나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더러운 악취를 풍길 수 있겠죠. 씻는 법을 모르면 이렇게 요상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라고요. 제가 깔끔히 단정해 주려고 했는데 저 해골 씨가 이상한 것으로 보내는 바람에. 뭐라는 거야? 결론은 우리가 데려가든 말든 너희는 그만 아닌가? 내가 데려가면 이 둥지를 파괴하는 것도 멈추겠지. 결국 이 친구를 처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건 해결하는 셈이야. 아니, 뒤틀린 포획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네 녀석을 말려야겠군. 널린 게 괴물들인데 굳이 이 친구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더 길게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정겨웠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오스왈드, 부탁할게. 이너 씨, 칼날 씨, 조각 내고 갈았던 저희의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줍시다. 분명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겠어요. 젠장. 부장님, 어떡합니까? 푸른 찬양. 우리 셋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플루토? 알겠습니다. 푸른 잔향.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런 높은 등급의 해결사가 이런 일을... 그건 아직 누구도 아는 바가 없어. 오직 푸른 잔향만이 알고 있지. 어쨌든 8시에 서커스 단원들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었지만 그 사이 푸른 잔향은 우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는군. 따라서 다른 뒤틀린 표본 포획을 위해 며칠 더 임시본부에 머물다 온다고 한다. 어쩐지 오늘 아침에 돌아왔어야 할 일과가 안 보여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걱정 많으시겠어요, 부장님. 아니, 샤오라서 믿고 있으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 쪽 상황은 어떻지? 저희 이과도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협력 사무소들을 포함해 도서관에 대해 조사 나간 이과 인원이 여러 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하지만 아예 수학이 없는 것도 아니야.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람은 공통으로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었어. 감정적 스트레스 말입니까? 감정적으로 극한의 상태에 몰린 자들이 뒤틀림을 발현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하지만 누가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전부 끝까지 참고 사는 거지. 바로 그거야. 여기서부터는 내 추측인데 어느 임계선을 넘어버린 자들에게 뒤틀림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싶어. 그 미묘한 선이 어디일지 무엇일지 아직 모르겠지만 부장님 말씀대로면 뒤틀림을 없애기 위해 스트레스를 낮추던가 개인의 임계선을 늘리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 도시에서는 둘 다 불가능하지. 이 정도의 단서만으로는 완벽히 밝혀내는 게 어렵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뭐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우리 해결사니까 더 움직여 봐야지. 이번 초대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니 좀 더 힘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부장님, 그건 잘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만두 만들기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아니지, 이건 샤오 말고는 모를 텐데. 아니요, 한 달 뒤에 있다는 결혼 1주년 기념일 준비 말이에요. 둥지 이주권을 선물로 드릴 거라면서요. 뭐? 그걸 어떻게...
그새 퍼지네. 부장님도 참. 그 철혈의 샤오 부장님이랑 어떤 신혼생활을 보내고 계실지 이과 안에서 자자하잖아요. 우선 그 이야기는 일을 끝낸 뒤에. 네? 그리고 세실은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 예. 푸른 전형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 또라이라는 것? 농담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봐온 대로라면 푸른 전형은 뒤틀림을 모으고 있어. 아니, 뒤틀림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뒤틀림. 확실히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그런 것 같지만 이유는 모르겠네. 저런 놈들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무엇이든 간에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 어쨌든 답도 나오지 않는 문제를 논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울 뿐이지. 뭐 그것도 그래. 그건 그렇고 해결사끼리 가정을 꾸리는 건 흔한가 봐. 빈번하지. 서로 얼굴 맞대고 사경을 넘나들 일이 많으니까. 대개는 비극으로 끝나. 해결사 일에 몸담고 살아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둘 중 하나만 남거든. 나처럼 말이야. 그러네. 곧 저 해결사도 이곳에 올 거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롤랑, 괜히 감정적이게 될까봐 말해둘게. 저 사람은 충분히 도서관에 오지 않을 수 있었어. 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이곳에 오는 거잖아? 도시악몽 이상으로 가면 그건 선택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개입해 있어서 도시악몽 이상으로 지정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강제성?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소중한 게 있다면 위험성 있는 곳에 오지 않으면 그만이잖아.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엔젤라, 네가 전에 말한 대로 도시 안에서 자유는 없어. 선택과 자유,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개인의 욕망이 얽히고 설켜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들어낼 뿐이야. 저들이 협회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오는 것도, 그동안 도서관에서 잠든 수많은 손님도, 내가 일을 위해 잠시 집을 비운 것도 자유에 따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타인의 욕망으로 얽힌 족쇄에 묶여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들을 배려하기 위해 나는 내 자유를 얻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난 기계라서? 자격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얻은 자유는 언젠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불러올 거야. 헛소리 집어치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고풍스러운 곳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부장님 신혼집도 이런 느낌이려나요? 샤오는 좀 더 귀여운 걸 좋아. 메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에 집중해. 일과 부장님의 취향이 그랬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우리는 리우 협회 남부지부 이과 해결사다. 초대장에 적힌 책을 회수하기 위해 왔지. 시련을 극복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할 말 있는가? 상황이 급한지라 들어갈 수 있게 안내해줬으면 하는데. 초대장에 적힌 책들이 당신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나요? 무슨 소리지? 행복한 일상을 떠나보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인간의 삶이 궁금한 기계인가요? 당신이 말한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가려감이 일을 할 만큼 여유롭지도 않지. 그렇군요. 떠밀렸다는 거네요.
이제 들어가도 괜찮은가? 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네.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도,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도, 그리고 이자들과 다름없는 도시의 죽음들에 대해 웃어넘기던 네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왜 난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는지까지. 타인의 불행은 내가 어쩔 도리가 없잖아. 내가 손댈 수 없는 비극을 가볍게 털어넘기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야. 웃어넘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안고 가야 하는 일에는 아직도 쓰는 숨밖에 못 짓겠다. 뭐 결론도 안 나는 일에 매달려봤자 자기 목 조르는 꼴이지. 이번 일은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엔젤라, 네가 자유를 얻을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알고 있어. 너도 나도 상처투성이일 테니. 나도 말이 심했어. 그래, 좋게 해결하자고. 우리 둘이 싸워서 좋을 거 뭐 있냐? 묻고 싶은 것이 많은 얼굴이구나. 우선 자리에 앉아서 차라도 들려. 이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말이지. 모든 건 익숙해지긴 마련이란다. 네가 보는 도서관은 어떤 곳이니? 또 그 질문이야? 전에도 말했잖아. 아니면 마탱이가 같나?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바뀌긴 마련이란다. 아, 그래. 또 대답해 줄게. 전엔 거창하게 투기장이니 뭐니 했지만 도서관은 그냥 사람이 죽는 지극히 정상적인 도시의 일부야. 그렇구나. 홍차는 커피와 또 다른 맛이 있어서 나쁘지 않네. 찻잎에 고통이 서려있기 때문이지.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넌 머리에 조율자였다면서? 그렇단다. 조율자를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많았거든. 내가 답해줄 것이라 생각하니? 전혀. 게다가 정말 조율자라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난 지켜볼 뿐이란다. 조율자로서의 나는 일찍이 내려둔 채 말이지. 그냥 지켜볼 뿐이라고? 그런 것 치곤 꽤 고분고분하게 엔젤라를 돕는 것 같은데. 내게 주어진 것을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렇다면 머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엔젤라가 명령한다면? 답하지 않을 걸 알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겠지. 아니,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이 시도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널 죽이고 책으로 만들겠다면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끄집어내겠다면? 당돌하구나. 그리고 상당한 적의가 느껴져. 그래서 넌 우리와 다른 거겠지. 음습하게 도시를 주무르던 녀석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지. 나로 인해 자신의 꿈이 무너진 사람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마주보고서도 그 너머를 보며 분노했지. 눈앞에 있는 걸 보지 않고 언제나 너머만을 보고 있었어. 너와 엔젤라는 당장 뒤만 보고 있구나. 이봐, 말 돌리지 마. 굉장히 날카로워. 무겁고 느린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구나.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말이야. 나는 침묵할 뿐이란다. 그리고 바라볼 뿐이지. 너와의 대화는 앞으로도 평행선일 것 같군. 아, 고통이여. 너는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겠기에 나는 마침내 너를 존경하기에 이르렀다. 난 이제 널 알겠다. 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차는 조금 더 들고 가지 그러니. 입맛 버려서 말이야. 가끔 말 상대나 해주려무나. 너와 이야기 나누는 것은 재밌구나. 퍽이나. 방금 연락받았는데 밖은 검지랑 한창인가 봐. 골목마다 피냄새가 진하겠는데? 골목뿐만 아니라 엘사 둥지 전체가 피바다야. 리우 협회는 무슨 바람이 들어서 버려진 둥지를 들쑤시고 다니는 건지. 안 그래도 검지에다가 알사 때문에 정신없는데. 게다가 최근 이곳에서만 뒤틀림을 자주 목격하고 있고 이런저런 마찰로 쓸만한 놈 절반이 당했어. 모두 뒤틀림에 대해 찾는다더라. 이 둥지와 도서관은 뒤틀림과 꽤 연관있다고 판단했나 봐. 그 말대로 다른 곳보다 유독 이 둥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게. 다들 말한 것처럼 검지와 리우 그리고 알사가 이 둥지를 들쑤시고 있지. 그뿐만 아니라 푸른 잔향과 보라 눈물도 이곳에 있다더군요. 푸른 잔향이라. 우리의 원단을 뺏어간 자가 푸른 잔향의 부하였습니다. 그런 거군. 무엇이 푸른 잔향 패거리를 이곳으로 부르는 것 같나? 도서관이겠죠. 네로라 하는 녀석들이 도서관에서 꽤 당하기도 했고. 결국 도서관을 차지하는 놈이 이 지루한 싸움의 승자가 되겠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가려고 해도 도서관의 초대장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랬지. 입수에도 사라지고 빼앗아도 사라지고. 하지만 오늘 나에게 직접 초대장이 왔다네. 리우 협회의 책을 마련했다고 적혀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네요. 리우 협회만 대처 가능하다면 이 둥지의 절반은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숨통을 확실하게 조일 수 있겠어. 언더보스와 카포가 직접 도서관에 들어가시게요? 검지의 전령인가? 같은 소리 하면 혀를 뽑을 거야. 엄지는 언제나 날이 서 있네요. 오늘은 저도 여러분의 피를 보고 싶지 않아요. 시답자는 도발이나 하려고 온 건 아닐 텐데. 칼로 언더보스님, 잠시 이야기를 전달해도 될까요? 검지는 최소한의 예의를 알아서 좋지. 말해보게. 제 의견이지만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서 책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큰걸요. 이 구역을 관리하는 엄지 언더보스가 사라지면 이곳을 장악하는 건 검지가 되겠죠. 게다가 당신의 책을 검지가 얻기라도 한다면 검지 꺾기가 힘들어지는 건 물론이고 되려 엄지 전체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이거 드물건 지령이 아닌 일개 전령의 의견인가? 난 검지의 지령을 인정하지 전령 나부랭이의 개인적인 의견을 인정하는 게 아니야. 엘사에 남아있는 검지에게 전해라. 이번 일이 끝나면 엄지를 엿보인 죄로 이빨과 혀를 뽑아 개들에게 던져주겠다고. 그리고 너는 여기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다. 결국 이렇게 되네요. 윗사람을 거슬리게 하는 자는 혀를. 심기를 거스르기만 해도 처형하네. 상대가 누구든 간에 가리지 않아. 그러네. 검지라면 5손가락 중 하나일 텐데. 저번에도 들었지만 계급도 꽤 중요한 것 같고. 맞아.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는 깍듯이 대해야 해. 함부로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안 돼. 모든 일에 허락을 구해야 하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권위를 넘길 때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드문 편이니까. 보통 1급 해결사가 카포와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계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도 못 마주치게 한다니까. 하여튼 엄지든 검지든 정상은 아니야. 난 오히려 복잡하지 않고 깔끔해 보이는걸? 다들 큰 부상은 없나? 방해가 되는 놈은 쓸모없으니까 말이야. 네, 괜찮습니다. 골치 아프긴 했어요. 검지는 전령이라도 상대하기 껄끄럽단 말이죠. 윗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 그나저나 괜찮으십니까? 일개 전령의 말이었지만 안전 그리고 엄지를 위해 남는 편이 더 나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부터 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흥미롭네. 분명 이곳의 관장은 기계라고 들었는데 완전히 기계인 것도 아닌가? 다짜고짜 기계니 인간이니 상당히 거슬리네. 도시의 별인 이것 주인은 언더보스인 나보다도 높은 계급.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 카트리엘? 무례를 범했네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데니스, 내 혀를 잘라줘. 카트리엘이 실수는 해도 반성이 빨라 좋지. 이것으로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녀석 말대로 죄다 또라이네. 부디 너희가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랄게.
엄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규칙에 얽매여 있었어. 숨막힐 듯한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그럴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지만 그런 규칙은 누가 만드는 걸까? 골치 아픈 물음이야. 누가 제대로 알기나 하겠어. 쟤네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를걸. 지령을 따르는 놈들이랑 똑같은 거지. 부조리함에 이유도 모르고 따르는 저 행동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거짓이겠지만 그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불만이 있어도 이유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분명 한심해 보이지. 하지만 그래왔고 그래야만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어도 의미는 없을 테니까.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교훈? 교훈이란 좋은 말로 포장할 수는 없겠네. 어쩔 수 없이 우겨 넣어야 했던 걸 교훈이라 할 수 있을까? 그저 내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전에 말했잖아? 그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검지나 엄지 자체의 규칙을 이해한다는 건 아니야. 물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개인의 시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겠지만 어쨌든 아까 검지의 전령이 했던 말대로 윗사람이 사라지니 엄지도 위험하겠네. 그렇지. 언더보스인 사람이 책이 되었으니 엄지도 곤란하겠어. 그렇다면 엘사 둥지에는 검지만 남아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 이대로 물러날지 계속 버틸지는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아리야, 뭐 이리 원하는 책이 많아? 늦게 깨어난 만큼 알아야 할 게 많다. 난 남들보다 늘 늦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늙은 게 아니고? 시시한 비아냥이군. 이곳의 사사들은 모두 카르멘이라는 사람을 따랐다는데 너도 그 사람을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거야? 모두가 카르멘을 따랐지만 난 다른 사람을 따랐다. 로보토미를 세우고 엔젤라를 만든 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난 그를 믿었다. 다들 무언가를 믿고 있듯 나는 그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어. 롤랑, 너 믿고 있는 종교가 있나? 아니, 도시에 제대로 된 종교가 있나 싶고. 큰 종교라 해봤자 다들 돈만 밝히는데 뭐하러 믿나? 다르게 물어봐야겠군. 넌 무엇을 믿고 있지? 믿고 있는 거? 내가 언젠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지.
그건 소망이고. 그럼 난 믿고 있는 것 따위 없나 보다. 애초에 당장 제압길 찾는 것도 바쁜데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 꿈이든 믿음이든 지금 바로 도움받을 수 없는 걸 생각하고 돌이키는 행동 자체가 힘든 세상이지. 그러는 넌 믿고 있는 게 있나 봐. 난 선생님께서 원하시던 세상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이 믿음 안에서 내 행동 원리를 결정하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헌신적이야?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닿지 못할 곳에 닿으려는 사람이었어. 그건 카르멘이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야? 다르지. 아인 씨는 기꺼이 악이라도 받아들이고자 했으니. 말 나온 김에 그 아인이라는 놈 난 이해할 수 없어. 애초에 죽은 사람들 억지로 꾸역꾸역 살려놓고 지하에서 소꿉놀이 할 뿐이었잖아. 소꿉놀이라는 말로 비유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걸 깨달았는지 몰라도 그 과정은 민폐덩어리 그 자체구만. 너희가 억지로 두 번째 삶을 받아 로보토미에서 고통받은 것도, 엔젤라가 저렇게 화나 있는 것도 다 그 인간 때문이잖아. 외부인으로서는 전혀 좋게 볼 수가 없단 말이지. 선생님은 그런데도 닦고자 했다. 어떻게든 채워 넣어 달아가는 삶을 견디고자 했다. 넌 모를 테지. 그 희생과 헌신을. 완전 광신도구만. 믿음은 연약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눈이 먼 건 나뿐만이 아닌 것 같다만. 너보단 덜하다 임마.